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스튜디오에는 마음 상담사님이 와 계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긴장이 돼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순이고요. 현재 12살, 8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상담사로 일하면서 현재는 허그맘 심리상담센터 노원점에서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미술심리 상담사, 임상심리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청소년 단기 쉼터 등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2014년도부터는 노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엄마들을 위한 집단 상담인 힐링맘, 그리고 개인 상담인 엄마 쉼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네이버 맘 키즈하고 또 허그맘 오디오 클립의 육아 관련 컬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에 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작가라는 호칭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일을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근데 여기 엄마들의 상담과 치유, 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상담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인 상담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좀 더 주력을 했다가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엄마들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인 상담하고 달리 또 엄마들 육아를 잘하실 수 있게 또 육아에서 행복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을 돕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더 이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더 많이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러게 상담받고 싶어지네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청소년 상담이나 미술심리 상담사 이런 건 좀 그래도 주변에서 들어봤는데 네. 마음 상담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상담하는 일이니까 심리 상담사인데 심리 상담사도 이제 그 자격증이 따로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상담사라고만 말하기엔 뭔가 밋밋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상담한다라고 해서 블로그에는 마음 상담사로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네.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친근하고요. 그냥 마음 상담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자마자 네. 이분이다. 이분은 엄마도 여자들 꼭 초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주력 분야가 또 엄마여서 네. 신기했어요. 네. 끌림이 있었나 봐요. 심리 상담사보다는 훨씬 더 정감이 가고 네. 네. 왠지 마음을 털어놔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좋은 그러시군요. 직업이네요. 네. 왠지 막 심리를 상담한다고 하면 내가 막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왠지 마음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심 질문 같아서 그 엄마도 여자다 청취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여기 게스트로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고윤지 대표님도 듣고 이범용 작가님 또 오현주 강사님 다 네. 들으면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이게 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정보도 많고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첫 회 방송이 가장 저한테 많이 남았었어요. 네, 영광입니다. 저희 코나님도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제 기억이 나는데 루샤님께서 그 굉장히 힘드셨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1에서 10이라고 치면 10일이라고 하실 정도로 되게 시련을 겪었던 시간이 있다고 하셨고 또 그래서 엄마들의 상처와 또 이런 사정을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고 싶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게 저하고도 가장 잘 맞는 취지여서 너무 공감되고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희 첫 회 방송은 대본을 읽었던
되게 부끄러운 방송이었는데. 근데 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또 알아봐 주시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지금 또 제가 다시 한번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엄마라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너무 엄마라서 상처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엄마가 되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럼 먼저 엄마라서 행복할 때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엄마라서 행복할 때 많죠.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맞아. 그런데 뭐 아이를 정말 딱 낳았을 그 순간에도 음. 아마 그랬을 거고요.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래도 막 저를 보고 막 깔깔깔깔대면서 막 웃어준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막 웃고 막 춤추고 그럴 때 저는 제일 행복하죠. 왜냐면 저는 크면서 그렇게 막 춤을 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는 지금도 좀 춤추는 것 좀 약간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흥에 겨워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표현할 때 그런 아이들의 생기를 볼 때 가장 제가 이제 행복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엄마가 되고 나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네. 그 전에는 좀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고, 왜 나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 왜 잘못 태어났을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비관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우울했던 때가 되게 많았어서.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정말 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제가 많이 넓어졌어요. 뭐 지나가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분은 어떤 게 좀 힘들까? 저분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조금 더 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그분 이야기를 듣고 싶게 되는 상담사로서는 최적이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경험도 제가 엄마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누구보다 도 엄마 친구를 만났다는 게 저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사교적이지도 않고 대인 관계가 좀 무서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난 엄마는 안 될 거야 했던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친구들 만나서 행복했다는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고요. 네. 엄마들은 솔직히 그 젊었을 때 친구? 근데 이거는 엄마가 돼서 만난 네. 친구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되면서 힘들었던 거나 즐거웠던 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서로 마음도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은 친구들을 두고 계시네요. 네,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행운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수상소감처럼. 수상수감. 한 분 한 분. 네, 근데 저희 팀이 있어요. 감지덕지라고. 네, 감지덕지 팀이 이름도 있고요. 너무 멋져요. 네, 감지덕지 국어사전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펼치다가 네, 만든 팀인데 아. 감지덕지 팀 엄마들 그리고 저희 엄마 딸 모임 있거든요. 네, 엄마 딸 모임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저희 또 바느질 모임 하던 이야. 마도 공방도 있고요. 네. 이름들은 정말 잘 지으셨어요. 네, 그런 분들 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막 블링블링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엄마라서 죄송해요. 하나 더 까먹었어요. 네. 네, 저기 또래책 모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서운해하지 또래책 마세요. 모임이 있습니다. 네. 또래책 모임 엄마들 사랑합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 엄마라서 행복하실 때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힘든 걸 맞아. 또 외면하면 안 되니까 힘들 때는 언제셨는지. 네. 힘들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요즘에도 생각해보면 아이를 챙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하나 챙기기도 너무 어려운 맞아. 사람이라. 저는 좀 약간 뭐 계획된 대로 딱딱딱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고 약간 감정적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막 빨리빨리 챙겨야 될 일도 맞아요. 있고 아이들을 움직이게 막 해야 되고 그런 역할 자체가 저한테 좀 버거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챙기는 것 좀 힘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일단 제약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색할 시간이 필요한데
또 어떨 때 좀 우울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음.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어딜 갈 때마다 꼭 무슨 허락을 받듯이 누군가와 시간을 조율해야 되고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걸 구상을 해야 되고 그런다는 자체도 네, 좀 저한테는 힘들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런 아이들과 있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폭발하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성을 잃고 막 포효하면서 저 지금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 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네. 몽실몽실 그 장면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장면이 정말 저희 음. 첫째 아기 낳고 한 3일 후부터 바로 그 증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이 막 올라오는 이 증상들. 어. 이건 무엇인가? 산후 우울증 많은데 산후 폭발증을 네. 또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우울하다 못해서 그 폭발하는 그 지경 정말 근데 그걸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으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그때는 기억 못할 거예요, 다행히.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 폭발하는 저를 보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눈물로 아이한테 그 아이 자고 있을 때 이 자고 있는 모습에 눈물로 사과를 하는데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반복이 되고 네. 그런 과정들에서 벗어나고자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 네, 참 많았죠. 네. 박현순 작가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모든 엄마가 행복한 코나도 그래요. 그랬습니다. 모든 엄마가 그랬을걸요. 눈물로 호소하면 미안하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 치유하고 이런 데 가면 가장 미안한 사람 떠올려 보라고 할 때 자꾸 첫째 아이가 떠올려지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아이한테 네. 미안한 마음이 많이 올라왔고 네. 또 얼마 전에 애니어그램 그 코칭하는 네. 곳에서 자녀 육아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엄마는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는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욱하는 엄마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아니, 원래 욱도 잘하지만 거기 결과치에서 딱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정말 찔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민규야 미안해. 근데 특히 큰애한테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둘째 아이는 큰 아이를 키우면서 반성도 하고 내 모습도 돌아보고 좀 한 번 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에 대한 거는 좀 성찰하면서 키울 수 있어서 저도 큰 아이한테 되게 미안한 점이 많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또 특히 저는 셋째 딸 중에 장녀예요. 그래서 첫째의 이 아픔과 서러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첫째한테는 절대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어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첫째가 혹시 딸이신가요? 네, 저 두 명 다 딸인데요. 딸이시구나. 근데 두 분이 정말 오늘 공감이 많이 되죠. 딸 엄마. 그렇지 않아도 엄마 딸 모임에서 네. 되게 소외감을 느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첫째들한테 그런 말 하고 싶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랬단다. 뭐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 상담사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카테고리 중에 엄마 셀프 치유소. 네. 이게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셀프로 치유한다는 건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 제가 원래는 자기 치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가 셀프 치유 이러다가 셀프 주유소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라임에서 주유소 생각이 났어요. 그거 보고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셀프 치유소는 어떻지? 뭐 그래서 셀프 치유소라고 지었는데요. 네. 일단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엄마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오셔서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게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사는구나. 근데도 저렇게 해결해 가는구나. 공감도 받으시고 좀 뭔가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엄마들의 마음 치유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내면을 많이 치유하시고 네. 근데 그걸 뭐 어디 가서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더 많이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지었어요. 자주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팁 얘기하시니까 막 들어가고 싶은데. 네. 제가 그 버추 프로젝트 네. 권영애 선생님 통해서 이제 버추 프로젝트를 알게 됐고 관심이 많은데 그 버추 프로젝트 FT로도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그 버추 프로젝트와 버추 프로젝트 FT는 이제 퍼실리테이터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네. 그 버추 프로젝트는 제가 진짜 우연히 접하게 된 쪽인데요. 제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책에도 한 챕터를 넣었을 정도로 너무나 저한테 이 육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2016년 가을쯤에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책 소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님은 꼭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로 가서 찾아서 권영애 선생님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버추 프로젝트 수업까지 다 들을 수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권영애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버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말 대해 주셨는지를 듣는데 거기 계셨던 어머니 한 50여 분 되셨는데 다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버추 프로젝트는 기본 철학이 우리 미덕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미덕 광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이미 미덕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만으로도 저의 큰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뭘 해서 채워야 돼. 네, 뭘 강의도 뭐 강의 가서 막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걸 해줘야지 내가 괜찮은 엄마야. 아니면 난 이걸 해야지 내가 뭐 요리를 잘해야지 난 뭐 좋은 엄마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뭘 부족하니까 채워야 돼. 부족하니까 넌 해야 돼. 였는데 이미 넌 완벽해. 이미 넌 온전해.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이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미덕 광산이 이미 있고 그 미덕을 우리가 깨우고 싶은 미덕들을 그러니까 연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갈고 닦는 거. 네, 갈고 닦아서 깨워서 그걸 보석으로 만들면 된다. 네, 그게 기본 철학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적용하기도 너무 쉽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저한테 적용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아이들이랑 육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의 인내의 미덕을 오늘 깨워보자. 나의 근면의 미덕을 깨워보자. 나의 탁월함의 미덕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다독여줄 때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덕은 뭐 감사, 친절, 사랑, 또 뭐 탁월함, 뭐 평온함 저희가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왜 저희 특히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을 법한 그런 용어들인데 근데 도덕 시간에 배울 때 저희가 왠지 좀 약간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덕 그 버추 프로젝트 미덕 카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미덕 카드를 읽어보면 한 장 한 장에 와 정말 너무 따뜻한 말들. 이 미덕이 이런 의미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휘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해줄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미덕을 많은 분들한테 정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추 FT는 버추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버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저도 연마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버추 프로젝트 FT가 되려면 8시간의 버추 워크샵을 하고 그리고 24시간의 버추 트레이닝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트레이닝을 거치고 FT가 되면 이 8시간 버추 워크샵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버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연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효순 작가님한테 목적의식의 미덕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코나님 자세히 너무 잘알고 알려드리고 계신데요. 싶은. 네, 버추 프로젝트를 좀 알리고 싶고 네. 많이 같이 널리 네. 전하고 싶으셔가지고 정말요. 그래서 제가 소명으로 삼은 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엄마 치유, 엄마 상담을 하면서 엄마들에게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아빠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빠 상담을 하기엔 난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뭔가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버추 프로젝트는 엄마, 아빠 모두 부모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지 그래서 버추 육아를 대한민국에 온 가정마다 다 뿌리는 게 저희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도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네, 책 네.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권영애 선생님 알게 됐고 네.
버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도 읽고 카드도 사고 네. 아이랑 같이 뽑으면서 하기도 하고 네. 저는 아직 그 FT 하고 싶은데 그 8시간 버추 워크숍도 못 듣고 그냥 그 버추에 대한 이론적인 거 네. 그래서 이제 오전력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또 얼마 전에 권영애 선생님이 그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수업, 책을 네. 또 이렇게 두껍게 내주셨는데 맞아요. 이 책은 너무 좋은 게 그 뒤에 해볼 수 있는 네. 그 실제 내용이랑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여기다 다 쏟아부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모든 거를 권영애 다 선생님 여기다. 와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권영애 선생님 여기 두 오셔야 분의 돼요. 전사가 권영애 선생님 요새 바쁘시죠. 네, 버추 정말 전달하시느라고. 바쁘세요. 네. 제가 그래서- 이동 스튜디오를 그래서 버추 프로젝트 관심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FT 하신다고 하시니까 박연순 작가님한테 버추 프로젝트를 또 여쭤보고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네, 네.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유. 네, 알려드릴 수 있는.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말 듣다 보니까 이 버추 미덕 얘기만 들어도 벌써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따뜻해져요. 아까 그 말씀해주셨던 우리 안엔 이미 다 있다 네. 이 말 때문에 네.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네, 네. 네. 이미 나는 온전하다. 음.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 아. 그러면서 되게 강압적으로 훈육하게 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근데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근데 그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너의 미덕이 이게 자고 있어서 그래. 이게 좀 쉽진 않잖아요. 쉽진 네. 않은데 이게 이 아이의 지금 미덕이 네. 뭔가 자고 있어서 그래. 이 아. 미덕을 더 미덕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자. 네. 이쪽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음. 정말 되게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하브루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유대교 그 가족들은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 엄마는 아이들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칭찬거리를 다 얘기를 해주고 아빠는 엄마를 칭찬한대요. 네.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해주냐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너가 나의 딸이라서 고마워. 너가 나의 아들이라서 고마우면서 그냥 존재로서 축복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다. 나는 과연 내 아이들한테 존재로서 축복하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줘도 만약에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면 그냥 허그를 진하게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와 애착관계 형성이 좋아지고 아이들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깊게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또 있는 그대로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고 속에 있는 거를 발현하고 갈고 닦으면 된다는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서는 오늘 배웠던 그게 또 생각이 났네요. 네, 네. 근데 정말 어떤 이론이든 다 이렇게 통하는 부분은 다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저희가 진리. 배워보면. 네.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그 많은 그래도 심리 상담 중에서 엄마를 택하신 그런 네. 계기가 혹시 있다면? 네, 엄마를 택한 이유는 제가 그 아동 청소년을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항상 부모님이 같이 엄마가 이제 음, 오시죠. 엄마 상담을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어떻게 회기를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가정에서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결혼 전에 미스 때는 아주 지적을 하고 네. 어머님들께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그때 어머님들의 힘듦을 제가 진짜 공감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 제가 공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내가 그때 공감하지 못했구나. 왜 그렇게 힘드신지, 왜 그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말 공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기를 낳고 키우고 엄마로서 있으면서 그걸 정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엄마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상담실에 지금도 이제 엄마들 오시면 그 짧은 상담 시간에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에 괴로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진짜 많이 우세요. 네. 진짜 많이 우셔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보듬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드리지만 정말 엄마들을 위한 상담 시간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아이를 정말 온전하게 키워내시려면
네, 그래서 저는 엄마 상담에 더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엄마 상담 주력하게 된 계기로 힐링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 그때 마침 시간이 돼서 갔는데 딱 힐링맘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힐링이 한창 유행일 때여서 아 그런 책인가 보다 했는데 훨씬 유행하기 전부터 나온 책이었더라고요. 아. 그게 르네 피터슨 트리도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엄마들을 그 1년간 자조 모임을 하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엄마들을 성장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야. 그 힐링맘에 보면 각각 엄마들의 인터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했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엄마들을 위한 집단 상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결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죠. 네. 그 책이 보이게 한 것 같네요. 네. 계획된 우연 같아요. 네.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가서 네.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사가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마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재능 나눔으로 할 테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제가 했으니 인원만 모집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팀장님께서 하시는 수업에 제가 부모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가 재능 나눔으로 또 거기서 1회기 정도 미술 치료를 해줬어요. 아.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가지고 2014년도부터 엄마들을 위한 집단 상담 힐링맘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박수 치고 싶네요. 지금. 용기의 미덕이 반짝이네요. 네, 네. 감사해요. 오늘 제가 막 미덕을 받고 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14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정말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100기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꼭 되실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네. 요거 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열려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도 아마 제가 좀 더 계획을 해서 네.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는 때도 있어요. 제가 그때도 이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들도 제가 프로그램 계획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더 소통하지 못하고 일단 시간 제약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더 외롭고 혼자만의 공간에 이렇게 더 갇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그 힐링맘에서 엄마들이 모이셨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방어적이셨는데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면서 공감이 되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구나라는 거 아시니까 더 밝아지시고 그리고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꼭 끝나시면 자조 모임을 만드세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좋은 일을 하셨네요. 도봉구 구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네. 그럼 도봉구 말고 다른 구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나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마 구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육아 반장님이 또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육아 반장님들은 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육아 상담 쪽으로 어머니들이 어려우시거나 그러면 육아 반장님한테 전화해서 더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 있고 또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처럼 이런 상담적인 마인드로도 또 많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심리 검사라든지 또 뭐 아이들 상담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고요. 육아 반장님이라고 하니까 왠지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맞아요. 영화 네, 홍반장처럼. 맞아요. 파워 있으실 것 같고 다 아, 보듬어 네. 주실 수 있을 것 아니 같고. 저희는 육아할 때 이런 게 있다는 거 몰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도 많이 필요했는데. 미술 치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미술 치료 얘기 네.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힐링맘을 예로 들면 그러니까 미술 매체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미술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주제를 제가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와서 그리고 싶은 대로 아니면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 그림이나 작업 안에
그분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림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왜 간혹 그림을 그리고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네. 해석도 유용하긴 하지만 해석보다는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되게 달라요. 같은 그림이어도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예,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분이 그 그림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구나. 아, 이런 부분이 힘드셨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맘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주로 이루어지는데 뭐 어린 시절 집 그리기라든지 처음에는 보통 나무 그림 그리기로 시작을 해요. 자기 무의식을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그림이라서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뭐 캔버스에 콜라주 작업을 한다든지 잡지를 찢어서 콜라주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찰흙 갖고 예,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미술 치료는 그냥 단지 미술을 매체로 써서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이해가 확 네. 오네요. 아, 오늘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의 강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본인의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늘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깊이 와닿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5월에 네. 그 따뜻한 5월에 작가님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이런 내용이라면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저희가 아직도 제목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가제인데 제목은 일단 부제로는 이제 엄마 되는 자기 치유예요. 네,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아오면서 엄마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딱 저희 첫째가 만 1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 10년이 딱 됐는데 그 만 10년을 돌아보면서 그 치유했던 과정들을 담았어요. 근데 제목은 지금 엄마도 가끔 악마로 변한다. 제목이 모든 엄마들이 굉장히 공감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근데 그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딸이 지금 5학년인데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만든 숙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막 웃으면서 엄마 이거 학교에서 했어. 엄마 사용 설명서야. 해서 보여줬는데 딱 봤는데 첫 페이지가 엄마는 가끔 악마로 변한다.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걸 선생님한테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애들 다 이렇게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썼는데 엄마는 가끔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는 너무 무섭고 엄마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보고 뜨끔했죠. 저도 알면서도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가 제가 뭐 화를 내도 저를 더 저한테 뭐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막 이런 카드 써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들이대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좀 더 정신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쓰면서 조금 더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조금 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폭발하게 되고 아이와 관계가 너무 어려운 분들 그런 엄마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로 살면서 5년은 정말 전투하듯이 육아를 한 것 같아요. 전투체제의 육아였고 5년은 다행히 좋은 엄마 친구들 만나고 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온전한 엄마로서 그래도 행복한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그냥 엄마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육아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힘들었고 저도 이렇게 낳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저도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네, 완벽한 엄마 아닙니다. 네, 저도 아직 퉁탕퉁탕대고 아이와 같이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제가 더 중심을 빨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어머니들께 손 내밀어서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썼으니까요.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악마로 변하는 엄마들의 엄마 사용 설명서. 네. 책 내용이 되게 읽고 싶어지고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할 것 같고 5월이 기다려지는데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지고 계속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렇죠. 너무 아쉬운데 빨리 가네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네. 또 작가님하고 할 얘기가 남았으니까 네, 아직도 다음에 많이 또 남았는데. 뵐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럼 우리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